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51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소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쉬운 분야일수록 쉬우니까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개념과 아니면 거기 이제 깊게 들어가는 이제 좀 어려운 이론들을 좀 연결지어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공부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은 연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혹시나 모르신다면 제 영상 20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소의 정의를 짧게 듣고 가야겠죠.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저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도 되고요. 연소는 물질이 빛이나 열 또는 불꽃을 내면서 빠르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아무튼 뭔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연소 불이 붙을 때는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연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즉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이 안 되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가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린 불이 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소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소화라고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몇몇의 학생분들이 소화제, 소화 다 됐다의 소화, 밥 먹고 소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영양소가 분해되는 거. 그거 소화 뜻 아닙니다. 참고로 아시고. 한자가 다르죠. 한자 뜻이. 우선은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즉, 불을 끌 때, 우선은 탈물질을 없애기도 합니다. 탈물질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물건을 치우는 거죠. 여러분이 불을 꺼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불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불이 붙지 않은 물건을 치워야겠죠. 불이 붙은 물건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큰일 나죠. 그거 잘못 치우다 또 옮겨지면 또 커지니까요. 두 번째는 발화점의 온도를 낮춥니다. 즉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되지 않도록 온도를 낮춰주면 되죠. 그러한 방법이 물을 뿌리는 거죠. 우리는 이 물을 뿌리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뿌리는지 알고 뿌리는 거하고 그냥 뿌리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보통 종이나 물건에 불이 붙을 때는 물을 뿌리면 소화가 되지만 전기라든가 전기화재 또 아니면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는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산소를 없애주면 연소가 되지 않겠죠. 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로도 끄고 불이 좀 크면 이불로도 덮고 근처에 소화기가 있다면 소화기로 끄고 아니면 촛불처럼 작다면 이불로도 끄고 불어서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불을 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것 중에서 이 산소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이 붙을 때 산소는 무척 중요한 물질이에요.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공부할 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어떻게 불이 붙는지를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불이 잘 붙는 게 숯이죠. 숯. 자, 숯은 100%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탄소가 불이 붙는다, 즉 연소가 된다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기체와 결합을 하면서 빛과 열을 내고요. 그 결과 CO2,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냐?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알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연소한 후에 어떤 물질이 생성되나 꼭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 이해하셔도 웬만큼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란 물질은 탄소밖에 없으니까 CO2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물질은 혹시 물이 생성된다고 배우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쵸?
근데 이 수초는 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탄화수소와 유기물입니다. 예, 탄화수소란 뜻은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물질들, 예, 즉 C와 H가 들어있는 물질들. 대표적인 게 뭐 메테인, 메탄가스 들어보셨죠? 뭐 공기 중에 있는 메탄, 아니면 우리 그 프로판가스에 들어있습니다. 이 메탄가스가 불이 잘 붙죠. 그거에 대한 식이고, 그 다음에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은 뭐 보통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그냥 탄소가 들어있는, 네,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유기물은. 그래서 동물, 식물은 유기 생명체라고 그러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아무튼 예, 유기물에는 탄소가 당연히 있겠고요. 예,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외우실 게 아니에요. 이건 포도당이라는 영양소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즉 포도당 한 덩어리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이리저리 엉켜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런 대표적인 물질들을 연소를 시키면 당연히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겠지만 당연히 결합하는 산소 양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건 덩어리가 크니까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이 규칙을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근데 그 결과 탄소가 산소가 붙어서 생기는 물질은 CO2, 그 다음에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생길 수 있는 건 H2O. 대표적인 거죠. 예, 대표적이다는 얘기는 그만큼 만들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들어지겠죠. 즉 웬만한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은 다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웬만한 물건들을 태우면 CO2하고 물은 꼭 생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자, 이번엔 철솜입니다. 철솜. 100% 철로 이루어진 거. 뭐 즉 쉽게 철수세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철은 100% 철이고, 근데 철이 공기 중에 산소가 붙어서 연소가 일어나야 되니까 연소가 일어난 결과 철과 산소가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산화철이라고도 하고 뭐 3산화 제2철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 철솜을 태우면 특이하게, 예, 보통은 불을 태우면 이렇게 물체가 작아지잖아요. 종이 태우면 종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막 가벼워지고 하는데 철솜은 실제로 반대로 질량이 증가합니다. 예, 더 무거워지는 반응이 눈에 확실히 보여요. 예, 확실히 보여. 즉 산소와 결합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알 수 있는 이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다 결합을 해서 질량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지금 세 가지 다 질량이 증가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바로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막 하늘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쪽에 도망가잖아. CO2가 도망가서 막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산소가 결합되니까 더 증가를 해야겠죠. 실제 물질의 질량보다는. 이런 거 모든 거를 우리는 과학에서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뜻, 쉬운 뜻이 뭐냐면 산소와 화합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산소가 붙는 거예요. 예, 그냥 산소 붙으면 다 산화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혹시나 산소 붙으시면 산화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도 산화 반응 일어납니다. 참고로. 즉 연소는 산화 반응의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산화라는 개념이 또 이렇게 추가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산화, 일반적인 산화 반응, 아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 반응 중에서 연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일반적인 연소는 이 두 번째 과정을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물질의 연소 반응이고요. 연소 후에 뭐가 생기냐? 생성물질 아까 전에 금방 뭐 CO2, H2 생긴다고 했는데 솔직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은 초당에 나오죠. 하지만 네, 이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석회수. 석회수에 그 불이 연소가 되고 나면 어떤 기체가 발생되죠. 그 기체를 이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뭐 물이 뿌연해진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혹시 석회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석회.
석회수 다 알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런 내용은 고등학교 때 나오겠죠. 차라리 이렇게 쉬운 내용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내용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선 석회는 석회석 탄산칼슘 가루를 석회석 가루라고 합니다. 이거를 태우면 기체가 날아가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가루를 생석회 또는 뭐 석회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우리말을 읽으면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산화칼슘. 네, 산화칼슘을 석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석회수는 이 산화칼슘에 물을 섞어서 만든 물질이에요. 물을 섞으면 물속에서 수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게 석회수입니다. 참고로 이 석회수는 이거 실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석회가루를 물에 넣어서 석회수를 만드는데 뿌연하죠. 그건 돌멩이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돌멩이 그 거름 쪽을 걸러내면 이게 왼쪽 그림 좀 깨끗한 석회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험을 위해서 깨끗해야겠죠. 왜 다시 뿌연해질 테니까.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염화 코발트 뭐 종이를 대면 색이 변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댄다고 저 배우다 보니까 염화 코발트 종이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줄 아는데 종이에다가 염화 코발트는 가루를 묻혀 놓는 겁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종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염화 코발트는 가루를 종이에 묻혀 놓은 거죠. 근데 이 염화 코발트라는 종이는 물이 없으면 파랗게 변하고요. 물이 있으면 붉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이제 붉게 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특수한 가루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생성물질 확인하시는 방법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석회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물질인데 이해도가 좀 상이라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석회수가 그 수산화칼슘이 들어있는 석회수가 CO2가 조금 들어온다면 수산화칼슘에 CO2가 결합해서 탄산칼슘하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즉, 이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면서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 탄산칼슘을 떼어나기가, 탄산이온과 칼슘 이온으로 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당연히 물이 아무 행동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밖으로 이제 추출이 된다고 그러죠.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건 안 녹는 물질이 생성이 되죠.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속에서 뿌연해진다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실험을 한 거고요. 그런데 CO2를 더 많이 부으면 여러분 이렇게 뭐 석회수에다 빨대로 입김을 호 분 적이 있을 거예요. 계속 불게 되면 뿌연해지다가 다시 맑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마 끝까지 석회수에다가 입김을 불어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CO2가 많이 들어간다면 탄산칼슘하고 CO2가 결합을 하는데 이때 물까지 같이 결합을 하게 돼서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상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좀 생소하다는 겁니다. 읽는 방법은 뒤서부터 읽으면 탄산, CO3가 탄산이라고 있습니다. 탄산, 수소, 칼슘. 네, 그래서 근데 이 물질은 물에 녹아요. 네, 아까보다 자기들끼리 결합력이 약해서 물이 이 둘을 떼어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 떨어진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갱이가 작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맑아지기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소 중에서 이제 불완전 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예, 단어만 들어도. 불완전 연소라는 뜻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산소가 잘 붙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CO2가 생겨야 되는데 CO2도 생기지만 CO도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원래 C 하나에 O가 2개 붙어야 되는데 산소가 붙을 조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씀은 뭐 대충 붙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한 결합을 하게 돼서 이 일산화탄소라고 읽습니다. CO를. CO2는 이산화탄소, CO는 여기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되게 읽는 법도 쉽습니다.
이게 일산화탄소 생성되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몸에 엄청 해로워요. 이렇게 되면 또 생명과학적으로 가게 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산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다 상상을 해보죠. 그래서 이게 섞여 있으면 우리가 하고 이렇게 공기를 마시게 되면 그 두 가지 기체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기체를 우리 혈액, 피 속에서 그 적혈구라는 알갱이들이 이런 산소 운반을 하게 되는데 하필 적혈구가 산소보다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길 더 쉬워합니다. 더 좋아해요. 뭐 솔직히 뭐 산소 결합력보다 뭐 100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하고 산소가 같이 들어오면 적혈구가 일산화탄소를 많이 싣고 운반한다 그 얘기예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한테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중에 질식도 하게 되고 좀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소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소라는 게 생각보다 배울 게 많지 않나요? 더 배울 게 다양한 게 있지만 그런 영상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될 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